자, 첫 경기 제주와 대전 15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적었습니다. 이창민, 여기 외인가세 슈퍼 완전체입니다. 제주는 사실 오매불망 이창민 선수 기다렸고 많은 팬들이 도대체 외국인 선수 언제 영입되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데닐손 에반드로 선수 영입이 확정 지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실 텐데 이 선수 과연 뛸 수 있을까? 결정자 현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이창민 선수는 저희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지만 대부분 군 전역자들이 휴가를 안 쓰고 말년에 몰았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한 달 넘게 이게 내 몸을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때 소속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좀 해요, 사실. 예. 그래서 하는데 이창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전역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과정까지 거치고 그 전까지는 몸을 계속 만들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민 선수 뭐 아시겠지만 공격부터 수비까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뜩이나 중원이 좋은 제주인데, 예. 이창민까지 가세해서 정말 더 완벽한 중원이 만들어졌고요. 제주의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공격입니다, 공격. 예,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라고 좀 좋은 얘기들이 들리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100% 선발 출격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시간을 부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주가 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요. 서진수나 유리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르게 자리 잡는다? 그럼 제주는 사실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게 되는 상황이라 제주 팬들 그리고 제주 내부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래서 썼습니다. 딱 그 제주 관계자가 쓴 표현이에요. 저희 슈퍼 완전체예요. 네, 그래서 제주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은 역시 왼쪽 풀백입니다. 박규현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는데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대전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이 왼쪽 풀백의 상관관계가 좀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왼쪽 풀백에 누가 뛸 수 있을까 하면 뛸 수 있는 선수는 4명입니다. 안톤, 박진성, 오재석, 강윤성입니다. 아우, 맞네. 네. 근데 강윤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난 경기처럼 간다? 빠지겠죠. 그럼 오른쪽에 오재석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문환 선수가 아직까지 뛸 수 없으니까. 그럼 안톤 아니면 박진성 선수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톤을 중앙 수비수로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재석이나 강윤성이 좌우에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지지난 경기처럼 뭐 김현욱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포백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미드필더에 대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 대전 나이 시티즌 님처럼 안톤 선수를 풀백에 두는 전술을 굉장히 저도 선호하고 왜냐면 감독님께도 여러 차례 좀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중앙 수비수로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경기였죠? 지지난 경기에서 안톤이 풀백으로 나가서 도움까지는 아니지만 주민규 선수의 결승골 장면이 연결되는 크로스를 만들어냈던 게 안톤의 크로스였거든요. 황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배서준 선수를 왼쪽 백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뭐 변화가 좀 있었고요. 예. 어쨌든 지금 저 자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대전은 앞쪽에는 변화가 크게 없을 거예요. 지금 주민규, 최건주, 그다음에 윤도영, 마사로 이어진 라인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어떻게 두냐가 이번 경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결정자 현황 보시는 대로 박규영, 김문환, 김승대, 임덕근 선수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전적을 보면요. 김문환 선수는 아마 A매치 지나면 돌아올 것 같고요. 예. 김승대 선수는 회복이 거의 다 됐다가 마지막 훈련하다가 조금 또 종아리가 살짝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시즌은 4승 1패 제주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코리아컵 포함한 전적이 붙었는데 한 경기는 사실 무승부였는데 승부 차이 끝에 제주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제주가 상당히 좀 우위를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대전은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무로 대단히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포함한 전적이에요. 제주 같은 경우는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그러니까 대전은 원정에 강하고 제주는 홈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을 어떻게 잘 복합하게 조합을 시키느냐 따라서 승패를 예측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저는 제주는 이창민 꼽았습니다.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창민의 가세는 진짜 제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위권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뛸 것 같아. 뛸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대전은 역시 주민기 선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기 선수가 제주에서 뛰었었으니까 네. 제주 원정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주의 기후나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골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창민과 주민규가 제주에서 다시 만나네요. 참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투표해 주신 걸 보니까 대전승이 49%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전이 이길 것 같다. 그거 좀 예측해 주신 것 같은데 창의자부터 좀 골라주시죠. 대전승. 대전승. 네, 대전의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고 제주가 그럼에도 뭐 이 선수들이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대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 비가 오고 좀 복잡한 경기는 무승부가 답니다. 저는 무승부로 골랐습니다. 김동준 선수도 훈련 정상적으로 참가해서 경기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안태현 선수가 살짝 물음표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와 안양입니다. 이 주목할 포인트를 제가 대구 브라질 향후회 그리고 안양 브라질 향후회로 일단 골랐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을 좀 많이 타는 외국인의 활약이 중요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구의 브라질 라인업 보면 뭐 세징야 에드가 여기에 라마스 까이오까지 각 포지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드가 선수는 출전 시간이 뭐 짧지만 그래도 꼭 70분 이후에는 에드가 타임이 있을 정도로 에드가 선수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안양 역시도 마테우스 모따 야고가 있습니다. 뭐 모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난 경기 김천에 지긴 했지만 마테우스가 결국 뭐 K리그 1 데뷔골, 뭐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야구 역시도 페널티킥 놓쳤지만 움직임 같은 거에서도 야구가 지난 시즌 왜 잘했는지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안양의 아무래도 이 동생뻘이라고 할 수 있죠. K리그 2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브라질 동생들이 이 브라질 형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은 아무래도 대구가 더 좋죠. 대구가 비록 대전에 패하긴 했지만 후반 내용 좋았습니다. 네, 후반에 따라잡을 뻔했고 그리고 그 전에 무패도 했고 게다가 이날 역시도 좀 홈에서 펼치는 경기. 안양은 뭐 대부분이 다 처음일 텐데 또 이 대구 IM 뱅크 파크도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좀 그 분위기에 쿵쿵쿵 하는 소리에 TV로 봤겠지만 실제로 볼 땐 좀 다른 분위기에 말릴 수 있다. 라르 감독님이 아주 재밌는 포인트 주셨네요. 고재현, 박세진 군입대 마지막 홈경 이기도 하답니다. 네, 두 선수를 뭐 아마 뭐 박세진 선수는 모르지만 고재현 선수 좀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장자 현악 보면은 김진혁 선수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정치인 선수는 이제 슬슬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대훈 선수까지 복귀한 마당이거든요. 그렇죠. 박대훈 선수 지난 경기 보면은 가진 게 있구나. 가마차기 뭐 골대 맞고 그리고 이 자신감 세징야 형한테 공을 안 내줄 수 있는 강단도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박대훈 카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정치인까지 가세한다. 정치인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누구랑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왼발잡이 또 반대발 윙어도 되고 전방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치인이 만약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주 정말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스피드를 가진 선수란 말이에요. 돌파, 크로스 되죠, 러닝 크로스 되죠. 그리고 헤딩도 잘 따내기 때문에 뭐 아마 대구 팬분들이나 이제 팬들은 그 일종의 밈처럼 정치인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터지길. 근데 이제 이번 경기 나온다면 중요한 공격 옵션이 될 것 같고요. 안양 큰 부상자는 없는데 최근에 또 3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게 지금 부상과도 같은 어떤 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는 약간 조금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유병 감독이 자신감이 좀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경기 이후에는 약간 조금 확실히 격차가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김천이 너무했어. 너무 개인 기량으로 눌렀기 때문에 자신감에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 근데 안 좋은 팀의 특징 같은 게 그 연속 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 내주면은 따라잡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내줘서 그런 어떤 흐름을 못 한다는 게 문제인데 안양이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동점골 내주거나 아니 선제골 내주면 또 실점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집중력의 문제고 뭐 이제 플랜 B의 부재 여러 가지로 좀 지적할 수 있는데
대구다 최근에 기세도 좋고 지금 아마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요. 그런 공격적인 대구를 상대로 유병 감독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난 시즌 맞대결은 없고요.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6년 대구가 K리그 2에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는 1승 2무 1패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대구 라마스, 안양은 마테우스를 골랐습니다. 라마스 선수는 홈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네, 홈 3경기 연속골에다가 최근에 뭐 발끝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찻다운 원더골이에요. 네, 빠따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고요. 마테우스도 지금 2경기 연속골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 에드가와 못다의 좀 웅장한 만남 또 기대가 됩니다. 에드가가 사실 원조 뚝배기로 명성을 떨쳤는데 못다가 그 자리를 지금 좀 넘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구 뚝배기의 대결 역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측. 이거는 좀 일방적인데요. 네, 대구 승리가 무려 63%, 무승부 17%, 안양 승리 19% 나왔습니다. 저는 쿵쿵쿵 대구 승리로 하겠습니다. 저도 쿵쿵쿵 대구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기세 차이가 좀 확실히 커요. 경기력도 그렇고. 네. 네, 홍삼, 녹용, 흑염소 등등 좋다 해서 먹어봤지만 뭐 돈만 날리고 딱히 잘 모르겠던데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은 없나? 그렇다면 백진삼은 어떨까요? 홍보 영상 잠깐 보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어때요? 음만하지 말고. 이게 한약 맛이 좀 나면서도 이게 어린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달콤하기도 해. 사실 저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이런 제품이 딱 필요했는데 이번에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제공해드리고요. 다구성으로 구매하시면 최대 3박스까지 3박스. 네,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3월 15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에서 펼쳐지는데요. 자, 강원은 2경기 무실점 일단 포인트로 해놓은 게 강원이 지금 3경기 무패입니다. 2승 1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여줬던 이제 기세가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물론 경기력은 작년만 못한 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공격력이 좀 아쉬워요. 그거는 정경원 감독 대단히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일단 밑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올라가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빌드업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볼 돌리고 전개하고 이런 것들은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역시 마무리할 때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양민혁이 정말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지호 하는데 양민혁은 크랙이에요. 이지호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좁은 공에서 혼자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슈팅도 그렇고 차이를 만들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강원에서는 김민준 선수, 뭐 강윤구 선수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까지 다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거의 없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가 확실히 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경기 무실점을 초점을 맞췄는데 어찌됐건 제주, 뭐 전북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 또 원정길이었단 말이에요. 예, 강원이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금 김영빈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거 수비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지금 뭐 여전히 강투지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신민아 선수 잘 녹아내리고 있고 또 오른쪽에 뭐 강준혁 선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의 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자체의 안정감은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 또 김동현 선수가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막강한 허리진을 상대로도 뭐 막강한 공격은 아니지만 서울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은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2경기 뭐 0대 0인데 굉장히 답답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2선만 놓고 보면 와 루카스, 링가드, 조영욱, 와 윌리안도 뛸 수 있고 장난 아닌데라는 평가를 들었던 거에 비하면 사실 최전방도 문제이지만 2선의 파괴로 사실 좋지 않거든요.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찌감치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서울에서 과연 김기동 감독이 과연 지금 갖고 있는 서울의 이 공격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이날 경기에 가장 서울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는 아주 좋아요. 서울도 2경기 연속 무실점이죠. 맞습니다. 0대 0이니까요. 네. 네, 야자는 지금 거의 뭐 K리그 넘버1이고요. 야, 야잔 강투지 지금 거의 최고의 센터백 둘이 또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또 야잔과 김주성
김민수 선수까지 지금 최고의 활약 보여주고 있고 서울은 전체적으로 뭐 밑에 무게중심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강현무 선수도 좋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저렇게 무실점, 무득점으로 잡았고요. 결정자는 말씀드린 대로 강윤구, 김민준, 호마리우 선수입니다. 네. 호마리우 선수는 아마 A매치가 지나고야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김신진 선수. 네. 다시 말해서 둑스 선수는 이날 경기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날 손FC와는 감기 몸살 하필 그날 좀 심해져서 이제 못 나왔는데요. 바로 씻은 듯이 나와서 이날은 데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김기동 감독이 둑스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문하고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격력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겠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선수 둑스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전적 보면 3승 1무 1패로 서울이 우위에 있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을 보면 6승 2무 2패로 서울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홈에서 치른 5번의 맞대결은 3승 2무로 강원이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맞아요. 점. 제가 강릉이나 춘천 취재 갔을 때 맞아요. 강원이 진 거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이 우위에 있지만 이번 경기는 강원 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자 키플레이어는 강원은 가브리엘, 서울은 둑스 두 최전방 공격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강현무, 이광현 지금 최고의 발군 활약을 보이는 양 골키퍼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양 팀이 공격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가브리엘이 강원에서는 지난 경기 역시 우당탕탕 탱크쇼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그치? 사실. 예, 가브리엘의 힘은 속도도 아니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K리그에 있는 이 탄탄한 수비수들도 이 선수한테는 안 되거든요.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역시 지금 그게 좀 필요하고요. 서울은 뭐 말해 뭐합니까? 둑스입니다. 아 예. 궁금하다 어떻게 할지. 둑스가 안 터지면 서울은 올 시즌 이거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둑스가 터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최근 4경기에서 조용욱 제로톱의 어떤 좀 단점 같은 게 많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히 좀 뚝배기 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둑스도 힘이 좋은 선수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측 팽팽합니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강원 승리가 36%, 무승부 35%, 서울이 29%입니다. 야, 서울에 대한 최근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역시도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승부. 저는 강원 승하겠습니다. 강원승. 네, 강원이 어쨌든 이 춘천에서 경기를 하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강원 홈에서는 진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수원FC와 울산의 경기 3월 16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야, 그 수원FC는 네, 아직까지 좀 승리가 없는 좀 아쉬운 흐름. 유이한 팀이죠. 네. 포항과 함께. 흐름을 좀 타고 있고요. 울산은 반면에 지금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권 대전을 울산 승보야. 턱 밑까지 추격을 하면서 야 울산은 울산이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 최근 뭐 경기력이나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좀 흥미로운데요. 주목할 포인트는 손FC는 방패로 때릴 수는 없잖아로 좀 골랐습니다. 일단 뭐 손FC의 뭐 경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우려도 있지만 뭐 처참하다. 정말 안 좋다. 요 정도까지는 또 아닙니다. 또 실점을 보더라도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무실점이 있었고요. 수비는 좋아요. 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점이에요. 그러면은 한간에는 좀 많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엄청 낮은 겁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많이 넣고 많이 먹는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수비는 안정적인데 문제는 공격이죠. 지금 지난 서울전 보시면 알겠지만 안데르손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만큼 공격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슈팅 자체가 일단 11번째로 적습니다. 거의 이 경기당 7개가 채 되지 않고 경기당 뭐 키패스 그리고 공격 지형 패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김은중 감독이 작년에 잘했던 게 그 앞선에서 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좋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안데르손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한다는 것을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반대에 있는 게 울산입니다. 뭐 키패스, 뭐 공격 지역 패스, 슈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 2위 아니면 1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울산은 슈팅 수가 늘었습니다. 평균. 그 정도로 많은 기회를 잡고 있고 많은 슈팅으로 상대를 좀 공략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가페, 가둬놓고 패는 어떤 그런 양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력적으로는 울산이 조금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주목할 포인트에서 블루는 그냥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써본 겁니다. 블루가 나도 뭔가 블루가 B가 이제 보야니치 그리고 L이 라카바
오. U가 엄원상 그리고 E는 허율인데 사실 허율하면 H나 아니면 Y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허율에 할 때 E가 들어가요, 허에. 그래서 대충 울산이 파란색이니까 한번 블루로 때려 맞춰봤는데 보야니치, 라카바, 엄원상 허율로 이어지는 어떤 그 패스길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FC의 이지솔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어떻게 막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원FC는 사박이 이 경기까지도 또 좀 출전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격진에 큰 변화는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울산은 이청용이 지금 컨디션의 난조로 지난 경기도 관중석에서 봤고 김민우와 정우영은 따로 부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분리도 괜찮네. 분리도 있구나. 디테일하시네. 이 두 선수는 또 부상은 따로 있는 건 또 아니라고. 근데 스쿼드가 보면요. 아까 제주 완전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울산이야말로 그냥 갖춰졌습니다 이미. 억지로 갑이랍니다. 지금 고승범까지도 지난 경기에 엔트리에 들었고 조현우까지 돌아오면서 야 이거 백업 선수 중에서도 못 뛰는 선수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규성 선수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스쿼드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전적은 지난 시즌 울산이 2승 1무 1패로 5위를 점했는데 아주 큰 또 우위는 또 아닙니다. 그 정도로 수원FC도 한번 울산의 발목을 잡았고요. 최근 10경기에서는 다만 8승 1무 1패 울산이 우위고 특히 수원FC 원정에서는 8경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상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울산한테 항상 거의 약했었고 지난 시즌에 그 징크스를 한번 깼는데 그 전에 이겼던 경기 딱 하나죠. 옛날에 그 라스 전설의 포트트릭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승률이 안 좋았었습니다. 네. 에릭 파리아스는 아직 오피셜은 안 떴죠? 네. 그런 만큼 지금은 뭐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피셜 뜨고 아마 등록 문제도 있어서 한번 이번 라운드까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원FC 이지솔, 울산은 허율로 하겠습니다. 이지솔 좋아요. 이지솔과 허율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또 맞붙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궁금해서 두 선수로 골라봤습니다. 예측은 수원FC 승 11%, 울산 승 80%. 압도적으로 울산 승의 정배를 또 골라주셨는데요. 전문자 할게 울산. 울산이요. 저도 울산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당분간은 울산 승으로 일단 부러지더라도 울산 승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직접 취재를 갑니다. 오랜만에 전주성 가는데요. 자, 전북 일단 연패 끊을까? 일단 이 경기는 저희가 오늘 오후에 펼쳐질 이 전북과 시드니의 경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전북 3연패입니다. 시드니전 원정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렇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어쨌든 포획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좀 결과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강원전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흐름이라면 분명히 골을 넣고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는 전북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이어왔던 이 하락세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좀 풀리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좀 있어요. 사실 경기력을 둘째 치고서라도 사실 앞서 경기 울산전이라든지 시드니전은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강원전은 그래도 좀 나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결과를 챙기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전북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 엔트리가 이제 나오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 리그에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시드니 원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시차도 그렇고 여기 갔다 돌아오면은 물론 이후에 A매치 휴식기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의 전체적인 시즌 초반을 완전히 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홈에서 0대0으로 2회로 패했던 게 그래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런 선택을 내린 거에 있어서 어제 주적급 선수들이 대거 지금 전주에 남아서 경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게 2주간의 휴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 4연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었던 포항이었는데 어쨌든 그 직전 경기 대구와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롱볼로 어쨌든 상대를 맞춤형 전술을 통해서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연패를 끊어냈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2주 동안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휴식도 좀 충분히 취했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올리는 데 많은 포인트를 맞췄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도 2경기나 했다고 해요. 네, 연습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북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상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빡빡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뭐 3라운드를 밀어야 했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전북도 미룰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다고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전북은 좀 더 멀리 내다봤던 거죠. 예, 이게 뭐 4강에 갔을 경우에 미루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찌됐건 전북과 포항은 이 ACL에 대한 뭐 이번에 ACL2고 여기는 ACL2에 대한 상반의 효과를 좀 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정자 같은 경우는 꼼파뇨는 이번 경기까지는 빨리 회복이 되면 뛸 수도 있겠지만 뭐 확인한 결과로는 무리는 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티아고 에르난데스, 이수빈, 홍정호 선수까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모두 좀 뛰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준 선수, 완델손 선수 부상인 거는 뭐 포항 팬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지난 시즌 전적을 보면 2승 2무 1패로 전북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우위인데 최근 10경기 보면 5승 3무 2패로 포항이 우위에 있습니다. 전북 홈에서 펼쳐진 4번의 맞대결은 2승 2무로 전북 우위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선택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키플레이어는 전북의 송민규, 포항 이호재 선수였습니다. 지금 콤파뇨 선수가 출전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티아고 선수도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전방에 볼 수 있는 선수는 박지용 선수 정도인데 송민규 선수가 의외로 제로 터보로 나서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사실 전북이 초반에 공격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져 왔던 부진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송민규 선수가 살아나야지 포항 전북 공격도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친정팀 포항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송민규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았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역시 득점은 지금 해줄 수 있는 선수 이호재뿐입니다. 네, 이호재 선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포인트 저거 같아요. 포엣 감독이 과연 한번 변화를 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동계 때부터 준비한 그 멤버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선수들이 벌써 지쳤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 좀 바꿀지 아니면 또 그래도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측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빡빡한 경기네요. 예, 뭐 지금 아까 댓글에도 뭐 멸망전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그거에 맞게 지금 전북승 35%, 포항승 36%, 무승부 29%입니다. 어느 쪽으로 쏠릴까 하면은 저는 전북승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홈 2점. 네. 그 주전 많이 뺐다고 하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3대2 정도로. 네. 저는 포항승 하겠습니다. 포항승. 네. 포항이 2주간 휴식을 취했던 부분, 포항이 그런 부분 어쨌든 이 선수들이 응집이 되게 좋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가 좋지 않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선수들 전체적으로 깨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포항의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김천과 광주전 16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어쨌거나 120분 홈 경기였지만 이 혈투를 벌이면서 베스트가 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다 쓸 카드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오우성 헤이스 거의 풀타임 거의 다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친 상태로 K리그를 할 수밖에 없고 감독은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다 그래요. 그 말은 아마도 좀 광주답게 좀 아마도 계속해서 하자 이거를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체력적인 문제 뭐 전반전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버거워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수밖에 없죠. 네. 다행히 부상자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경록 선수도 네. AC를 통해서 지금 복귀전을 치렀고 주세종 선수도 조금씩 출전 시간 늘리고 있고 뭐 지금 이날 안 뛴 선수도 제법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면서 투입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천은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죠. 사실 정준호 감독도 광주의 ACL 경기를 보면서 아마 좀 고심이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이씨 이거 기세가 너무 올랐는데. 이정효 감독이 만드는데 상당히 능한 감독이라고 보면은 정정용 감독은 결과를 만드는데 상당히 능한 감독이라는 게 진짜 김천 스쿼드가 물론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승리하는데 최적화된 전술 그리고 이 팀으로 승자를 뽑아내는데 가장 좋은 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도 못지않게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또 흐름도 탔고 이동경 중심의 공격적인 축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로서도 상당히 좀 힘든 경기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김천이 홈 아마 지금 뭐 개막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경기 결과 어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결장자 보면 김천은 뚜렷한 결장자는 없고 광주는 변준수에 제가 유재호도 또 빠뜨렸습니다. 유재호. 네, 유재호 선수도 있고요. 변준수는 지난 16강 1차전 고배전에서 이 다리를 다쳤죠.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가 결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4월 초쯤에 한번 복귀를 기대해도 A매치 끝나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 맞대결에선 김천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고 최근 10경기에선 8승 2패 역시 김천이 우위를 점하면서
의외로 지금 이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지금 상무팀이 잘 잡고 있다. 게다가 광주를 상대로 홈에서 5연승 중이다. 요것도 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를 통틀어서 가장 웅장한 만남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왼발이 더 날카롭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동경의 왼발이냐 아니면 아시아 지금 챔피언스리그 득점 선두 호날두보다 득점이 많은 아산이냐? 아산이 아마 여름에 몇십억 받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의 왼발이 더 날카롭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또 이번 라운드에 대표 선수들이 워낙 많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음.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은 부분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조현택과 김동환 선수. 네. 저는 김천승 하겠습니다. 김천승. 네, 120분 여파가 분명히 있고요. 음. 정정용 감독 축구가 사실 광주 이정효 감독이 상당히 가장 까다로운 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저는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천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주승 가겠습니다. 제가 광주 뽕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수치와 함께 지금 아직 광주 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라운드도 아마 좀 극적인 승리도 가능해 보입니다.